자,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작하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저까지 동갑내기 변호사 셋이 정치평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공식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이 주목한 이번 주 또 어떤 정치 이슈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뭐 눈에 들어왔던 건 이겁니다. 저는 네. 김태호 국가안보실 2차장께서 예. 국회에 출석을 하셔서 그러니까 좀 놀랐어요. 네, 뭐 여러 말씀하셨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게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와 무관하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의미를 모른다. 이거를 참 저 얘기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고 하면 되나요? 사실 이게 이런 식의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은 알지만 대통령은 모른다 이거잖아요. 네. 본인은 뉴라이트 뜻이 뭐냐, 뭐 뉴라이트는 이런 거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 지지 선언할 때 뉴라이트 100인에 이름까지 올렸던 사람이에요.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뉴라이트 모른다. 이게 사실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인사가 대통령이 일부러 뉴라이트 관련 인사들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저런 여론이 시끄러운데 정작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는 말은 그러면 인사를 다른 사람이 한다는 뜻인가? 그렇게 또 해석이 돼요. 네, 그런 말이 느낌이 하나. 우리는 들어요. 뉴라이트인지 알겠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어쨌든 대통령하고 지근거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런 입장에서 자기가 모시는 분을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또 그 사석에서 한 것도 아니고 공식석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국정 난맥, 그다음에 인사 난맥을 심각한데요. 뭐 이렇게 이렇게 단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눈이 좀 들어왔어요. 저도 이게 내가 눈에 띄는데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그리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이렇게 발언한 게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뉴라이트냐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김태효 차장은 일본에서 그 차세대 지도자상을 또 받지 않았습니까? 낙하손에 뭐 수상. 네, 그런데 그 낙하손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일본의 보통 국가, 즉 일본이 교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사실은 자신의 논문에서도 한 바가 있고요. 맞습니다. 네. 일본 극우의 시선과 정확하게 맥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태효 차장은 대통령은 뉴라이트도 모르고 본인은 뭐 본인이 하는 말 주장하는 거 아무것도 모른다. 이럴 거면 대통령을 모시면 안 되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좀 답변을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맞다고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저는. 아니, 자꾸 답변하니까 뭐 제가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 밑에 핵심 부하가 답변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정말 몰라서 써주면 써주는 대로 읽고 독립운동, 건국운동 그렇게 읽으시는 분이. 그래서 지금 댓글에서도 원고라든지 모든 거는 내가 쓴다 이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읽힌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몰라도 안다고 해야죠. 모른다고. 뭐 진짜 모르나? 알겠습니다. 두 분도 아마 그것을 저도 아주 유심히 봤었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싶었는데 아주 주목을 하셨군요. 자, 오늘 오전에 10시입니다.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6월 달에도 한번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뭐 이제 눈에 띄는데요.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뭐 이제 정치 현안, 외부 안보, 경제, 사회 뭐 이렇게 분야를 나눠가지고 이제 국정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질문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자들은 아무래도 기자회견을 하면은 이제 현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질문이 최근에 있었던 이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뉴라이트 지금 얘기했던 인사 기용 문제,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제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충돌 문제도 있고요. 지금 야당하고도 지금 계속 그 날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해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기자회견의 그런 기존 이런 것들을 볼 때 충분히 그렇게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저는 또 김태호
차장의 그 말이 잘 모른다는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기자 질문들을 하게 되면 네.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의문이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과연 기자회견 때 대통령에게 김 여사의 명품백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하는 순간 입틀 막 돼서 끌려 나가는 게 아닐까? 네. 왜냐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외국 회사 자그마한 파우치 요 정도로 대통령 앞에서는 발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명품백 이런 이야기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이다. 근데 네.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못할 것이다. 네. 지금 국정브리핑 그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정, 개혁, 소통 이렇게 잡았는데 좀 질문들이 오갈까요? 이게 사실 어차피 다 웃어요 오늘 계속. 네. 예. 네? 어떻게 이렇게 키워드를 절묘하게 뽑으셨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네 가지 다 사실 말이 많은 문제가 다 말이 많은 다 말이 문제 것들이거든요,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제시한 키워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어떤 태도로 보여줄지 하나 하고요. 네. 지금 이제 금방 얘기한 거와 관련해서 이게 소통이 있는데요. 소통이 있는데 정말 이제 현안에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이제 이런 대답이 나오면 그나마 소통에 정말 관심 있는 게 맞을 텐데 뭐 아예 질문도 안 나온다. 네. 질문이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더 무서운 겁니다. 질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네. 정말 이게 제대로 소통과 이런 것들 관심이 있는지 여부는 기자회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10시 되면 알 수 네. 있을 겁니다. 네, 네. 제대로 질문을 하는지 엉뚱한 질문만 계속하고 있는지 딱 보면 알 거예요. 질문을 미리 수위를 정해놨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질문에도 사실 그렇게 큰 기대가 안 그 됩니다. 두 분 만약에 기자로 가시면 네. 저도 기자로 가면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네, 네. 어떤 거 합니까? 일단은 차장 국가안보 차장이 그거 질문할 거예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누라이트 압니까 모릅니까 질문할 거예요? 질문해야죠. 아니 어떻게 대통령한테 모른다라고 했는데 아십니까? 그거 질문해야죠.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저는 사실 계속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민생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네. 민생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인식부터 좀 의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왜 국가 부채라든지 아니면 뭐 현재 지금 자영업자의 상황이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객관적인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제대로 인식하시는 거 맞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냐. 이런 것도 좀 그런 거 누가 질문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이렇게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지켜보자 한번. 네. 항상 현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는 전 정부 잘못이다. 이 얘기는 그 질문도 한번. 네네. 그래요. 오늘 10시니까 기자회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만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국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임시회 열고 본회의 열고 주요 민생 법안들 처리했는데 요 유쾌한 모습이 한번 보였다고 하는데 요 장면을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나오셨어. 뒤에는 인사 안 합니까? 아 그래? 나 못 봤어.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예. 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이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예전에는 막 좀 싸움 인사 안 한다고 뭐 존경하는 뭐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이제 조금은 유쾌한 모습이 연출이 됐네요. 그렇죠. 예. 심지어 다른 이제 국회의원들도 다 같이 함께 웃으면서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네. 보는 국민들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치권 보고 불안하기도 하고 뭐가 안 되니까. 네. 이게 나라 돌아가려면 국회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준 법을 행정부 집행을 하고 뭐 입법 사부한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모든 게 제동이 걸리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좀 보는 국민들이 훈훈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은데 22대 국회 출범 이래에 처음으로 합의해서 법안들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 좀 해주십시오. 뭐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제가 훈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본인들끼리도 좀 멋쩍었어요. 멋쩍은 웃습니다. 이거는 멋쩍은 웃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국회가 해야 될 게 많고요. 제가 좀 전에 민생 얘기를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특히 이념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돼서 그렇지 사실 민생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지금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이제까지는 뭐 응급실이나 뭐 지금 응급실 얘기도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네. 그런 의료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지금 심각하게 먹고 하는 문제까지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같이 협업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초를 좀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이다. 네. 자, 법들 하나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이른바 구하라법입니다. 구하라법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이 구하라법 정말 발의된 지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거 대부분 많이 찬성을 했는데 이게 5년, 6년 만에 지금 통과가 된 겁니다. 일단 구하라법 내용 한번 우리 변호사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양육 의무를 예.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그 자녀의 재산을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은 그 양육 의무뿐만이 아니라 또 자녀를 뭐 학대했다거나 또 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네. 이런 경우에도 상속 자격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 이번에 구하라법의 핵심입니다. 이 구하라법은 사실은 말씀이 많았죠. 그 이제 아이돌 가수였던 구하라 씨가 사망하면서 그 오빠가 제기했던 내용이고 이 법조계 내에서도 이거는 해야 된다. 왜냐면 그게 정의하고 상식에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30년, 40년간 아이를 본 적이 없는데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뒤늦게나마 구하라법 통과된 것 같고요. 또 어제 통과된 것 중 하나가 눈에 띄는 게 간호법입니다. 간호법 같은 경우는 김 변호사님, 네.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돌아왔던 법안인데 거부권 행사했던 걸 다시 어떻게 변경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까? 어떻게 좀 짚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변경했던 저거 왜 거부권을 행사한지부터 좀 왜 거부했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확실하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 5월 17일 날 네. 이제 보건복지부 당시 간호정책과장의 전문기자 단담회에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크게 두 가지다. 아하.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이름이요? 왜요?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한 이유는 간호법이라는 법안명과 네. 법안에 들어간 지역사회 단어의 파급력 등 크게 두 가지로 법안명하고 파급력. 예, 이게 그 다 변호사법 예. 그다음에 무슨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무슨 사법인데 예. 간호법만 간호사법이 아니고 간호법이라는 게 이유였어요. 이게 정말 제가 지금 이거 정말입니까? 네, 제가 지금 뉴스 이거 정말입니까? 확인을 위해서 메디컬 타임즈라는 이제 저기 의료 전문 매체에서 네. 2023년 5월 18일 날 기사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호법이 문제다. 네, 간호법이라는 이름이 문제다. 법명이 문제다. 네, 그다음에 지역사회라는 말이 네. 들어 있는데 네. 지역사회란 말이 이제 의미가 불분명하다, 너무 포괄적이다. 이 두 예. 가지가 이유였어요. 공식적 이게 그 보건복지부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이게 바뀌었나?라고 찾아봤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간호법이고요. 간호사법 아니죠? 네, 간호법이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간호사법이 아니고 간호법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지역사회란 말은 그대로 쓰였습니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하나도 해소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통과된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때 왜 거부권을 행사했지? 라는 생각이 들 그게 수밖에 더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간호법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사실은 공약사항으로도 등장하고 계속 이슈가 돼서 논의가 오랫동안 되었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2005년 때부터 된 거예요. 이거. 예, 예전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 숙고되고 논의되고 와서 했던 건데 그래서 이게 지난 오래오래 끌어가지고 작년에 올라왔던 건데 거부권 행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거부권 행사한 이유가 그 두 가지였다.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자, 네. 우리 거부권 행사. 몽테스키에 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있으면 법을 만들면 다 법이 균형하고 견제잖아요. 법을 계속 국회가 만들고 집행은 행정부가 하고 심사는 사법부가 하는데 아주 중대한 예외가 그겁니다. 이 법이 만들어 놨는데 너무나 문제가 있고 위헌적으로 보이고 문제가 있을 때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인 거예요. 또 사법부에 대한 예외가 사면권 행사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그 예외를 행사했는데
이름이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예외를 행사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해야 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간호법만큼은 제발 통과시켜달라고 읍소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거부권을 그냥 행사하는 거예요. 네. 습관적으로 안 되면 거부권을 지금 21번째인가 22번째인가 행사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딱 터뜨려 놓고 네. 지금 의료 붕괴 지금 현상에서 마지막으로 간호사들의 인력만큼 빠지면 안 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막 이거 원래 간호법을 통과시켰으면 될 일을 네. 이게 또 통과가 안 되고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이거를 또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또 임시적으로 막 그러니까요. 예. 행정령으로 하다가 이 간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까? 지금 의료 대란을 일으켜놓고 이거라도 이제 통과시켜서 지금 이 댐을 막겠다 이런 그렇게 보여요. 댐으로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통과로 그 원래 간호사 단체가 오늘 파업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걸 막은 어떤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의료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조금 갈등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라도 정원을 좀 유예해보자라고 했는데 뭔 소리 하냐 이러면서 만찬까지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안도 네. 일종의 이제 잠정적으로 좀 늦춰보자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뭐 근본적인 해결이나 이런 건 아닌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거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내년 입시가 사실 몇 달 안 남았거든요. 다 됐어. 이걸 없어요. 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지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의과대 갈 사람들. 네, 그래서 사실 한동훈 대표의 안도 이게 지금 나올 안이 아니거든요. 벌써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지금 2학년 학생들이 2026학년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늦추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여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비판을 받을 만한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영린을 건드린 게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영린이라는 말을 사실 영린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군주신 때 쓴 말이긴 하지만 네. 영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문제인가? 네. 이걸로 둘이서 왜 대립각을 세웠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네. 신 변호사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 네. 지금 이 여야 대표회담도 있지만 뭐 생중계로 미루고 계속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내일 있을 대통령하고 만찬 부분도 그냥 미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또 연락 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더 문제 아닌가요? 네, 연락 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자신도 초대된 사람인데 심지어 여당 대표인데 만찬 미뤄진 것조차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둘 다 지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말 이 그러니까 응급 의료실 현장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데 네. 정부가 이런 네. 의료 붕괴를 해놓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추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인상. 코미디 같은 소리인데요. 네. 사람이 부족한데요. 네. 돈 준다고 갑니까? 아니 진찰료를 그렇게 내라고요. 진찰료. 그러니까요. 네. 진찰료를 왜냐면 지금 의료인이 워낙 없으니까 돈 올려야겠다. 오지 마. 돈 많으니까 아파도 참고 그냥 끼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만약에 우리나라에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경우에 네. 뭐 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기를 띄워서라도 부담을 하겠다. 박민수 네. 보건복지부 차관인가요? 예.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을 모르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2026년도 네. 그것만이라도 지금 뭐 밀어달라 이런 것도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의한 적이 없나 봐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좀 대통령실 입장 같습니다. 네. 예. 본인은 구체적으로 한동훈 대표랑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네. 아니 그렇다면은 당 대표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당 대표라는 직함을 걸고 뭘 한다면은 네. 이게 뭐 언론 플레이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뭐 민생을 위하는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돼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박단
대한전공의 협의회 회장이랑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한 거를 또 언론에 흘렸어요. 네. 오히려 박단 회장이 비공식으로 합의했던 내용, 비공식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던 건데 왜 그거를 언론에 흘렸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불쾌감을 표시하는 그런 표현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오직 언론 플레이용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진정성이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한동훈 대표가 더 주목받는 것 같아. 그 주목받는 게 막 좋은 의미의 주목받는 게 아니고 지금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의 관계 또 당내에서 투탑을 할 수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를 좀 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하고자 하는 얘기하고 정반대 얘기도 있고 또 민주당하고 회담 부분도 지금 아주 애매한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하고 윤한 갈등 얘기 계속 있었는데 시작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갈등을 부딪히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네. 진짜 문제는 제가 봐서는 부딪히려면 부딪힐 만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시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득을 봐야죠. 정치인이라면 무조건.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노선을 분명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문제는 지금 뭐 5번인가 부딪힌 적이 있다. 뭐 이렇게 분석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5번 부딪혔는데 여전히 약속 대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문제예요. 약속 대련으로 보인다. 네, 이게 문제. 이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다 기억하는 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또 뉴스에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모습이요? 이 모습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런 모습으로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의료 갈등 얘기를 하니까요. 네. 제가 2026년으로 미루는 걸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과 정말 대립각을 세우는데 한동훈 위원장 말이 맞아. 한동훈 대표 말이 맞아. 네. 그러니까 되려면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구체적인 대안을 들고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대안에 대해서 적어도 당 내에서 추경호 아까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그 당 내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이 그렇죠.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 갖고 와야 되는 건데 네. 안팎으로 지금 아무도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아무도 거잖아요. 동의도 안 하고 있고 사실은 그게 네. 대립각 세우는 걸 떠나서 2020년까지 미루자는 게 대안일 수가 없거든요. 없죠.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예. 뭐 방법이 오히려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이 들고 다닐 텐데 그렇죠.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대표도 뭐 대통령실 편이냐 누구 편이냐 떠나서 사전 협의도 안 된 상태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맞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의심을 갖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네. 정치라는 것이 정치라는 게 어떤 첨예한 뭐 사안 관련해서 뭔가를 실마리를 풀어가고 해결하고 그렇죠. 국민들의 그런 어떤 민생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를 보면은 모든 게 다 쇼하는 보여주는 쇼잉이 너무 심하다. 보여주식이 너무 좀 질릴 정도예요. 정말 네.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요. 이게 지금 화재 현장에서 거기 현장에서 사망자가 7명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카메라가 나를 어디서 찍지라고 딱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심지어 그 영상은 국민의힘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모든 게 좀 요즘에는 뭘 숨길 수가 없어요. 낱낱이 공개가 다 되거든요. 보이잖아요. 네네. 예전의 정치는 그렇다면 지금 정치는 좀 더 진솔하게 왜냐하면 다 보이거든요. 네. 굳이 플레이 안 해도 지금 박일환님께서 언론 플레이 플러스 사진 플레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만큼 모든 국민이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 안 해도 네. 그 진심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이상해요. 뭐 턱을 들고 그럽니까?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더 그냥 울기라도 하든가. 그러니까 연기를 할 거면 좀 잘하시든가. 잘하시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거의 모든 언론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언론 플레이, 그다음에 언론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죠.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분은 연기를 정말 못하는 아이돌 보는 느낌이에요. 아이돌입니까? 본인이 극찬이시네요. 세상에 아이돌 기분 나쁩니다. 세상에 한동훈 대표는 20대 여성에게 가장 연기를 못하는 아이돌이라면 매니저가 너무 답답할 겁니다. 지금 댓글창 폭발하겠는데요. 연기를 못하는 아이돌이다. 아이고. 전직 아이돌. 죄송합니다. 이것도 위험하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3합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10시에 있을 국정브리핑 등 앞으로도 중요한 상황이 계속 전개될 것 같은데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맞죠. 두 분 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바래요. 바래서 이렇게 아닙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저도 자영업자라서 힘듭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힘듭니다. 우리 다 변호사잖아요. 네. 변호사들도 경기를 탑니다. 경기 안 좋으면 다 일들이 없어요. 네, 힘들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